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직관 및 부속품의 마찰 손실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송풍기 정확 계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어는 단독 구성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인 결합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5절 송풍기 정확 계산 및 동력 선정입니다. 그 중에서 댐퍼, 루버, 시스템 효과에 따른 마찰 손실입니다. 교재는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진은 차압 댐퍼, 왼쪽이 차압 댐퍼고요. 오른쪽이 외기 주입구 형상입니다. 댐퍼 및 루버의 마찰 저항을 구해 보겠습니다. 댐퍼나 루버는 오리피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피스 방정식을 응용하여서 마찰 손실을 구합니다. 차압 댐퍼의 손실 압력을 구하는 식에서 G188은 풍량이고 R188은 유효 면적입니다. 유효 면적은 개구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단위를 주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루버의 손실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버가 뭐냐면요, 아까 외기 추입구입니다. 루버는 계산서 작성할 때 루버 면적을 제시해서 건축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압력은 송풍기 정합 계산에서 반영하고요. 보통 루버는 비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 정도면 개구율이 50% 정도 나와요. 알루미늄 재질로 많이 제작을 하죠. 그래서 초압 댐퍼의 손실 압력은 이렇게 0.83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버의 유효 면적은, 그래서 차압 댐퍼 유효 면적은 이렇게 나오죠. L188이 곱하기 N188, P188인데요. 나중에 10의 8승으로 한 것은 이제 메타로 이제 환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L188은 이게 400에 중에서 400, L188, N188은 400에 500에 대한 거고요. P188은 이게 개구율이죠. 루버의 유효 면적은 24,000을 이제 3,600으로 하는 것은 메타의 삼승포 세크로 만드는 값이죠. 그 다음에 S195로 나눈 겁니다. 루버 면적은 이제 M195가 이 개구율이에요. 나중에 엑셀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걸 실제 열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효과에 따른 손실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는 문제로 바로 송풍기 주변의 시스템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 계산은 맞는데 시험하면 풍량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 송풍기 용량 문제가 아니라 설치 조건의 문제입니다. 시스템 효과란 송풍기 자체 성능이 아니라 송풍기 전 후단의 설치 조건 때문에 시험 성능 대비 실제 풍량과 정압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손실이 덕트 마찰 손실 계산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시스템 효과는 주로 송풍기 흡입 측과 토출 측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흡입 측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흡입부 바로 앞에 엘보가 있거나 직관부가 부족하거나 댐퍼나 그릴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유입 공기가 균일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임펠러 일부만 과부하가 걸리고
결과적으로 송풍기 전체 성능이 떨어집니다. 토출 측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출 직후 엘보를 설치하거나 급격한 확관이나 분기를 바로 연결하면 정합 손실이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흡입 측 문제보다 영향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효과가 발생하면 풍량이 보통 10에서 30%까지 감소하고 심한 경우 40% 이상 떨어집니다. 그 결과로 소음 진동이 증가하고 제한 설비에서는 방연 풍속이나 차압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효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흡입 측에는 2에서 3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하고요. 둘째, 흡입 측 엘보는 가급적 설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토출 측 엘보 전에는 1D 이상의 직관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시스템 효과는 덕트 손실 문제가 아니라 송풍기 성능 자체를 저하시키는 설치 조건의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풍량이 안 나오면 먼저 송풍기 용량부터 보지 말고 흡입기 설치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이나 시공 상세도 작성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그림이 참조해야 할 그림입니다. 흡입 측을 보면 송풍기 회전 방향하고 공기가 들어오는 방향하고 틀리다면 가장 나쁜 경우가 됩니다. 토출 측을 보면 바람이 나가는 방향하고 엘보가 꺾이는 방향하고 스무스하게 가죠. 이런 경우 좋은 경우입니다. 시공은 상세도 반영할 때 검토를 하는데 설계는 그 전 단계이므로 우선 쪽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이론을 알아야죠. T2는 시스템 효과를 구할 때 사용하는 상당 직경 구하는 방법입니다. 풍속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송풍기 흡입 측 시스템 효과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제타값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흡입 측의 송풍기와 엘보와의 거리에 따른 상당 길이를 구하고 그 길이와 곡률 반경에 따라 제타값이 변합니다. 마찰 손실은 부속품 손실 구하는 식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제타값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L과 H의 B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설계 시점에서 정확한 시스템 효과를 모르므로 보편적인 방법이나 워스트 케이스를 적용하면 실제 현장 적용 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곡률 반경이 2를 선정하고 상단기를 0으로 하면 제타값이 1.2가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게 불합리한 경우죠. 토출 측에서 시스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은 원심 송풍기와 충용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송풍기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바람의 흐름이 정상적인 상태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출 측에는 상단기를 구할 때 덕트 풍속이 13을 경계로 식이 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13보다는 낮은 풍속으로 선정함이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길이가 나오니까 좀 어렵죠. 맨 아래 식이 풍속 13 이하 시의 상단 길이 구하는 식입니다. 상단 길이는 첫 번째 엘보까지의 길이 계산에 유효합니다. 상단 길이 구하는 식 13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토출축 상단 길이에 따른 첫 번째 엘보깔의 길이와 엘보 꺾인 방향에 따라서 제타값이 정해지죠. 포지션 A 값입니다. 컷오프 레이시오가 0.8인 경우가 흔합니다. 컷오프 레이시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입니다. 나가는 실제 면적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차이로 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근데 보통 0.8인 경우가 흔합니다. 덕트 길이가 짧은 경우 0인 경우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그때 포지션 A에 해당할 때 0.8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그냥 꺾이는 거죠. 그냥 도출 방향에서 첫 번째를 보고 앞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1.0이에요. 그래서 우측으로 꺾이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꺾이는 거. 근데 회전 방향하고 인입하고 잘 봐야 됩니다. 네. C는요, 뒤로 꺾이는 거예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뒤로 꺾이는 거죠. 예. D는 1.4인데요. 예, 좌측으로. 그러면 좌측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꺾이는 방향은 흡입축이 우측으로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설치 위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예. B와 D는 즉 흡입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양방향 긋기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긋기되죠. 제연성 부위는 보통 한쪽으로 긋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만 살펴본 겁니다. 설계 시점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기 어려우니까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워스트 케이스로 적용해서 덕터 레이시오를 0.8로 적용하고 포지션 C로 해서 Z값을 1.4로 적용합니다. 시스템 효과에 따른 손실을 실제 엑셀로 된 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경은 아까 정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이 적용됐고요. 풍속은 이렇게 적용했죠. F93은 송풍량의 경우 Q168이 상당량입니다. 그래서 Q168이요. 이런 식으로 결정돼요. M168은 덕트 크기입니다. 토출 측 손실을 보면은 상당 길이 구하는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13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13이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요. 13이 이하면은 이 식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죠. 덕트 보통 0.8로 적용하고요. 손실 개수는 첫 번째 꺾이면 일부 꺾인 반에 따라 손실 개수를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1.4로 하면 이제 C 값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얘는 1.2로 적용했죠. 흡입축은. 근데 우리 스맥라에서 설명하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맥라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ABC들을 해서 MN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뭐 굉장히 복잡해요. 0.8인 경우만 봐도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흡입축도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건 폰타민에서는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요, 애슐레이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애슐레이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애슐레이 데이터는 콘탐에서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콘탐에서 Z값을 찾아서 Z값을 넣으면은 콘탐에서 덕트 사이즈를 넣고 하면 바로 콘탐에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슐레이 걸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26번째 시간으로 댐퍼 및 루버의 손실 및 시스템 이펙트를 반영한 계산에 적용된 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스템 이펙트가 좀 생소하죠? 차압 댐퍼의 손실도 그냥 50파스칼만 반영하는 계산서도 흔합니다.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론을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계산서가 최소한 풍량과 정합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뮬레이션과 TAU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8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수직풍대의 마찰 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송풍기 사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